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교내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정교모 전국 6,300여 교수들로 모여있는 단체가 정교모입니다. 여기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이 국제감시단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이와 관련해서 정교모 차원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성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제 압축해서 핵심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한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제대로 좀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라는 얘기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이제 언론에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은 지금 7월 달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요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외교안보 이슈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여러분께도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일종의 이제 이거는 서해 공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해를 야금야금 중국이 지금 쳐 들어오고 있어요. 지역은 잠정조치 구역. 그러니까 해상 경계선을 지금 한중간에 합의를 못 봤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의지를 근거하고 우리 한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근거하고 치면은 겹친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국경선을 딱 단정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겹치는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한중 양국이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요 잠정 구역, 그러니까 영유권이 겹치는 지역에다가 사실상의 군사시설을 하고 나서서 지금 반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세계 제일 명문 대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조지타운 대학에 있는 연구소 싱크탱크가 굉장히 유명하고, 여기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중에 빅터차 석자가 제일 우리 국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 CSIS에서 요 관련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데서 중국이 전부 그야말로 바위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군사기지를 건축해가지고 여기 항행의 자유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우리 우방국에서는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려 있고 그다음에 방해받지 않는 항해를 해야 된다. 이게 국제법상의 기본 항해 자유 원칙을 지키겠다. 그래서 중국의 군사기지와의 정면적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국면인데, 서해에서도 지금 똑같은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CSIS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런 남중국해에서와 같은 회색지대 전술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명백하게는 군사활동 같이 아니고, 그야말로 무슨 양식시설, 양식관리, 이런, 보조시설로 보이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회색지대, 그러니까 간첩도 백색 간첩이 있고, 흑색 간첩이 있고, 회색 간첩이 있거든요. 긴가민가 하는 거, 중간지대. 중간지대 전략을 군사활동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전략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회색지대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 보고서를 여러분께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은경 지금 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과기부 장관. 과기부 장관은요, 주담대 대출로 묶이기 직전에 이걸 받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 제일 요지 중에 하나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현 장관. 이 아들 아빠 찬스, 이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 한남동. 그러니까 이 조현이 말이죠. 이거 지금 위성락에 이어서 조현이가 외교관들이 말이죠. 전부 투기꾼으로 전락했어요.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안보실장 장관을 임명한 이재명의 인사.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 아파트 사준 거 이촌동에요. 66평짜리 아파트를 사준 거예요.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나 세금 다 냈는데 무슨 말이야? 왜 시비하는 거야? 딱 이따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는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지금 정교모 성명서가 나왔는데 제목이 국제사회에 확산된 선거부족 의혹, 실추된 국격 회복을 위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미국 내 동향을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의 대형 전광판에 요거를 이제 광고한 거.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 내셔널 플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거.
예, 그리고 또 미 의회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는 거. 이게 이제 30일이잖아요.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외국인들의 오해나 일부 극우 유튜버의 음모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와 있던 부정의 의혹, 이 사례들을 쭉 게시하고 있고,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고든창 변호사, 이번 선거는 훔친 선거라고 했고, 모스탄 교수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존 밀스 예비역 대령은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은 외부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브래들리 A. 세이어 이 교수의 경우에는 A웹이 부정선거의 국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랜트 뉴샴 예비역 대령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 라고까지 직격을 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 개입 가능성, 그 배후에 실명이 지목된 핵심 인사의 존재, 바로 누구냐? 왕후닝이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점. 예. 그래서 이제는 21대 대한민국의 대선은 단순한 국내 정치 논란을 넘어서 헌정 질서와 국가 신뢰도 자체를 위협하는 국제적 위기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요, 2019년도에 볼리비아에서는 OAS 미주 감시기구죠. 예, 이 OAS 감시단의 부정선거 판정 이후에 대통령이 2019년도에 볼리비아에서 사임했고, 그리고 2020년 벨라루스에서는 루카센코 대통령의 과도한 득표율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외교적 고립을 초래했는데, 한국도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를 더 이상 한국 국내 문제로 보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 내 주류 언론들은 이와 같은 중대한 국제 문제를 축소하거나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 유튜브 채널과 독립 인터넷 매체들만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과도한 자기검열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1차적으로 선관위에 있는데, 노태학은 2020년도 5월부터 선관위원장직을 수행 중에 있고, 대법관 임기 만료 시점은 2026년 2월이다. 그러나 노태학은 반복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진상조사나 외부 검증에 대해서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헌법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국가 신뢰 회복을 저해하는 작태다. 따라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그래서 4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요, 노태학은 즉각 사퇴하여 제21대 대선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국내외 선거 전문가, 통계학자, IT 보안 전문가, 시민단체, 국제감시기구가 참여하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1대 대선의 사전투표, 본투표, 개표의 전 과정을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재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국내 언론은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와 국내 진상규모 활동의 전체 내용을 왜곡 없이 보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자기검열이 계속된다면 그 책임은 언론계 전체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넷째,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불법 부정한 선거 절차를 주도, 관여 혹은 목적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의롭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노태학 사퇴하라. 두 번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재조사하자. 세 번째, 언론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보도하라. 네 번째, 부정선거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진심 있는 양심선언을 촉구한다. 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로 훼손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존중을 회복해야 한다. 선거 부정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주권과 자유,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고 지적하는 용기와 투명한 개혁을 향한 결단이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감시와 연대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격과 책임을 증명해야 할 책무를 맞이하고 있다. 이거요, 정교모 역시 교수님들이라서 그런지 요 성명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종합발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성명문 전체적인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의제가 쌓이고 쌓이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재명을 압박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제일 큰 게 상호관세. 이제 더 이상 이 자동차 관세, 이제, 그 낮은 자동차 관세도 아니고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이제 5%까지 늘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최근의 압박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요, 4달 중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시기를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7월 넷째 주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회담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시기를 조율 중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요 얘기는요, 일단 열린다는 건 맞아요. 열린다는 건 맞는데 7월 중순, 예, 7월 중순, 7월 네 번째 주 개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일단 예, 빨리 가야죠. 빨리 가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 외교안보 문제와 관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요, 예, 초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7말 8초 방미를 추진한다.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이런 얘기는요. 이미 네덜란드 헤이그에 우이성라이가 갔어요. 우이성라이가 가서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만나갖고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데는 합의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루비오 장관이요. 내달 7월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열립니다. 여기에 방문할 때 우리 한국도 방문할,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 방문하기 직전에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안 자체가 뭐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맞는 얘기다. 예. 자, 왜 그러냐면 우이성라이가 지난 26일 날 나토 정상회담에서 귀국하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국무장관하고 이른 시점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는데 시점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조속히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거는 성과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조셉 윤 미 대사타리도 조만간에 미국 본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관세 문제와 주한미군의 역할, 방위비 분담과 같은 현안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 정말 빠를수록 좋다. 조조익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7월 8일 날이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끝나면 지금 네토를 통해서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간의 실무 접촉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한미 정상 간의 관세 협상 추가, 감축이랄까, 또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서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의 이 시설,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해양 주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건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이거 보면 이게 헬기장까지 있잖아요. H자 써 있잖아요. 헬기장. 위성 사진으로 찍어 오시고, 이거는 실제 우리 온누리호가 이걸 항해하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 구조물이 하나가 있어요. 부표는 지금 폭이 3m, 높이가 6m, 상당히 크죠? 예. 복합 센서까지 달려있다. 자, 그래서 이게 총 13개가 발견이 됐어요. 13개. 쭉 보시죠. 이게 한중 간의 지금 잠정 조치구역입니다. 우리 인천 앞바다, 백령도 앞바다하고 칭따오. 예. 여기에 1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예, 13개. 그래서 요 지역, 이게 이제 한국 측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거든요.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까지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밖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요게
밖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중국의 베타 수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요 지금 설치된 지역이요. 잠정 조치 수역, 여기에서는 도발적 행위를 안 한다고 양국 간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13개를 설치해 놓은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2년간에 중국 함정이 690회나 진입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중국 경계함이 2020년 말에는 백령도 40까지 침투를 해서 우리 국군이 급발해가지고 추방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한국 조사선이 접근하니까 2시간 동안 배치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요. 중국 군용기가 3월에만 8차례 걸쳐서 카디스를 무단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 구조물, 이거 시추선을 개조한 거예요. 자, 가로가 100m, 세로가 80, 높이가 50m가 되는 겁니다. 2022년도에 설계했고 헬기 착륙장까지 있습니다. 폐시추선. 야, 그리고 바닥에 이거 완전히 고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중국 고정식 건조물 잠정조치 수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인 거가 되는 겁니다. 양국의 합의사항을 이탈한 거가 되는 것이고, 예.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위성 사진으로 찍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고정구조물. 예. 자, 요거는요, 이게 선란 1호, 2호, 예. 요 시설물을 갖다가 위성 사진으로 찍은 거가 되는데, 간략하게 이거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요게 뭘 의미하는 거냐, 무슨 활동으로 되어 있느냐,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일종의 이거는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여줬던 회색지대 전술의 지금 전략이 똑같은 우리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활동, 이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그야말로 이 양식, 그러니까 양식 관리를 위한 시설물이 아니고, 그렇다고 딱 군사, 아주 명백한 군사적인 시설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속하는 회색지대,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중국이 맘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군사시설로 전용이 가능한 시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색지대 전술로 이렇게 침투하고 있다. 이게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이 연구 페이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서해 PMG. 이 PMG라는 게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말이에요. 중국 플랫폼, 이런 제목에서 PMG 내에 중국이 설치한 3개의 구조물 가운데 한 기는 석유 시추 수준을 개조한 것이고, 위성 사진을 분석해 봤더니 총 6층 구조로 되어 있더라. 예, 6층 구조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중국은 이 서해 구조물이 양식 및 양식시설 관리용이라고 주장하지만은 한미 잠수함과 같은 해군 전력의 동태를 파악하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란 1, 2호기가 있는데, 이거는 반잠수함 형태의 부유시설인 반면에 해저에 기반을 두고 있는 3개의 설제 자리를 고정으로 하고 있는 운영시설, 이게 지금 폐시추선을 개조한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거는 이 뭐라고 할까, 얼마든지 군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해저 항법과 탐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각종 수중 탐지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서, 예, 소나 장비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인근 잠수함 동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예.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에도 서해상의 미 항모 진입을 차단하려고 많이 노력해 왔는데, 이것도 이런 지금 서해 구조물 활동도 그런 활동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식 어업 활동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위장을 했지만은 점진적으로 군사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이 중국의 서해 공정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재명도 말이죠, 더 이상 서해에서 이런 활동을 두고 여전히 쉐쉐만 하면 돼.